네, 반갑습니다. 야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중급 수준 아니면 중고급 수준의 어휘 부분하고 그리고 읽기 부분을 한 두 문제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제가 거의 100%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중국 분이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아마 지금 45분 정도 계시는데 모두 다 중국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어 듣기 연습도 할 겸 오늘 제가 다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괜찮죠? 네, 여기 봅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토픽 84회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10월에 있는 10월 달에 있는 토픽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험에 대비하고자 선생님이 이제 84회 토픽 중고급반 중고급 대비반을 열었습니다. 언제 열리냐면요, 다음 주 월요일 8월 15일에 열리니까요,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공개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필요하다 하면은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어휘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좀 쉬운 어휘를 했었어요. 물론 오늘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어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제 8월 15일부터 4주 동안 어휘 문법 수업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이 엑셀 표를 받으셔서 여기에 있는 한국어 단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뜻 모두 다 찾으시고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최대한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네. 자, 그 샘플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여기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바로 선택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나서 알맞은 답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새해의 목표를 뭐뭐 한다. 네,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목표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정해놓은 거죠. 네, 목적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네, 목표랑 함께 쓰는 단어 꼭 함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목표를 뭐 하다? 네, 답은 세우다죠. 네, 세우다. 세우다가 뭐죠? 서다라는 동사의 서다라는 동사의 사동사잖아요. 서게 만들다. 원래는 누워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거를 서게 만드는 거를 세우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은 뭐를 세우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우리 따밍 씨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보통 누구를 세우죠? 엄마랑 아이가 걸어가다가 아이가 아야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뜻, 네, 동작과 관련된 뜻. 그런데 이 뜻이 조금 더 추상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내가 서게 했어요. 그럼 계획이 섰다.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어의 세우다라는 사동사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이거 오늘 꼭 외워두세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써드릴까요? 네, 여기다가 목표를 세우다 아니면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유의어가 뭐죠? 비슷한 뜻, 비슷한 의미의 단어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계속 참여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계획을 아니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2년 새해에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선생님은 세웠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겠다. 영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겠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지만 잘 지키지는 않아요. 그쵸? 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토픽 시험 꼭 합격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죠. 네, 이 목표 잘 세우셨으면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건강한 식습관을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다 이건 다들 아시죠? 네, 식습관 무슨 뜻이죠? 네, 음식 습관이죠. 네, 음식을 먹는, 섭취하는 평소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건강한 식습관을 뭐 해야 한다? 네, 이것도 네, 중급 단어죠. 그죠? 습관을 기르다. 네, 기르다가 뭐죠? 네, 네, 맞아요. 습관을 양성하다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길러야. 르 불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길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규칙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 따라 읽어볼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빨리빨리 우리 문제 넘어갈게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진짜로 수업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해요. 왜냐면 빌리빌리가 약간 뭐라 그러지?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열게 되면 거기선 정말 빨리 해요. 자,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을 하는 횟수를 뭐 해야 한다? 자, 3, 2, 1 뭐예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 강의가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천천히 느리게 진행한다고 해서 실제 수업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니까요. 네. 자, 살을 빼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으면 운동하는 횟수, 운동하는 그 수,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안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증가시켜야 한다.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뜻의 중급 단어입니다. 자, 정답이 뭐죠? 이 정답을 고르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적네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많이 외워둡시다. 알겠죠? 필수 어휘예요. 고빈도 어휘. 알겠죠? 답은 1번. 늘리다. 알겠어요? 네, 늘리다가 뭐예요? 늘다, 늘어나다 뭐예요? 증가하다라는 뜻의 고유어죠. 네, 증가는 한자어고요. 그래서 증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횟수를 늘리다. 알겠죠? 선생님 따라서 오늘 외워봅시다. 횟수를 늘리다. 그러니까 더 많은 횟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횟수를 증가시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추가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살을 빼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최소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해주어야 살을 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 자, 써드릴까요? 늘려야 한다. 이렇게요. 횟수를 늘려야 한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우리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게 뭐죠? 목표를 정했으면 아까 목표 나왔었죠? 네, 목표를 정했으면 그럼 목표를 세웠으면 뭐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항상 토픽 문제에서 함께 나오는 파트너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목표, 계획, 세우다, 정하다. 아시겠어요? 목표를 세우다, 계획을 정하다. 그 다음에 뭐요? 네, 그 목표를 뭐 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학생이면은 조금 더 풀기 쉬울 거예요. 한자어잖아요. 그쵸? 네, 달성하다라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죠? 목표를 정했으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시겠어요? 네, 목표를 달성하다. 네, 이룬다라는 뜻이죠. 이루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표를 세웠으면 아니면 목표를 정했으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괜찮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문제 더 풀어보고 나서 제가 나머지 선택지에 있는 단어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면접날. 면접이 뭐죠? 네,
회사 면접 아니면 대학교 면접, 유학 면접 아시죠? 네, 면접 날이 뭐뭐뭐뭐일수록 더 긴장된다. 을수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중급 문법이에요. 네, 면접 날이 나한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는 한 달 후에 면접이었는데 3주 후, 그 다음에 2주 후, 그 시간이, 면접 시간이 나랑 그 거리가, 시간적 거리가 점점 네, 붙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맞아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말을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 가깝다라는 말은 초급 단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가깝다가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면접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긴장된다. 네. 이렇게요. 쓰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무슨 날이, 어떤 시간이 가까워지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약속 장소가 뭐뭐 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쉽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그죠? 네. 약속 장소가 뭐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바뀐 장소, 원래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장소에서 만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놔두었냐 하면요. 뒤 문제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 단어랑 비슷한 뜻의 단어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단어, 바꿔 쓸 수 없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선생님의 어휘 수업 하는 방식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물론 속도는 지금보다 딱 30배 빠를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한 30배 느려요.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일절의 부담을 주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관련 단어 찾는 훈련도 계속해서 해볼게요. 괜찮죠? 네. 자, 일단은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새해에 목표를 세운다. 자, 목표를 세우다랑 바꿀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뭔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4개의 선택지 중에서 목표를 세운다라는 단어랑 바꿀 수 없는 단어. 누가 1번을 골랐니? 네. 네. 아니, 누가 1번을 골랐을까? 세우다랑 짜다랑은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잖아요. 당연히 고르면 안 되죠. 고르지 말라니까 왜 계속 1번을 고르실까요? 자, 짜다랑 세우다랑은 비슷한 뜻이에요. 고르지 마세요. 자, 그래.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네, 답은 바로 수정하다. 네, 수정하다가 뭐예요? 고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꾼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4번은 세우다랑 바꿀 수 없는 단어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계획을 짜다, 그 다음에 계획을 정하다, 결정하다, 계획을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다, 다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깜짝 놀랐네요. 1번을 선택할 줄은 몰랐어요. 네. 갑자기 아까 한 서너 분께서 1번을 선택해서 배가 갑자기 고파졌어요. 큰일 났어. 수업 못해, 나. 자, 죄송해요. 자, 우리 집중합시다. 포커스. 자,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이 기르다라는 단어랑 바꿀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긴장 바짝 하시고 골라보세요. 3, 2, 1. 자, 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기르다랑 바꿀 수 없는 단어죠? 저 친구는 지금 방금 들어왔나 봐요. 4번을 고르다니. 오마이갓입니다. 네, 1번이죠. 재우다. 재우다가 뭐예요? 잉잉인 제니퍼신 미국 사람인가 봐요. 한자를 모르나 봐요. 네, 괜찮아요. 내 나름의 분노의 방식입니다. 네, 재우다예요. 재우다. 재우다가 뭐예요? 자다 동사의
사동사죠. 사동사. 네. 그래서 엄마가 잘 자라 우리 아가 빵빵 빵빵 하는 게 바로 엄마가 아이를 재우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재우다는 자다 동사의 사동사입니다. 알겠죠? 잠을 자도록 이끌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횟수를 3번 문제 바로 넘어왔네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네, 깜짝이야.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 자, 늘리다랑 바꿀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죠? 3, 2, 1. 와, 이렇게 빨리 답을 고르신 분은 가세요. 컴백홈. 지금 수업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으세요. 너무 고급이다. 네, 그쵸. 네, 추구하다. 네, 추구하다. 추구하다라는 건 어떤 것을 쫓다라는 뜻이죠. 네, 한자어. 그래서 꿈을 추구하고 있어요. 야야 선생님은 행복을 추구하는, 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를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맞죠? 돈 좋죠. 저도 돈 너무 좋아요. 돈이 있어야 물을 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번 추구하다는 안 돼요. 네, 추가하다. 추가하다가 바로 더하다, 플러스하다 라는 뜻이요. 그래서 추가, 더하다 쓸 수 있고요. 높이다도 더 늘리다랑 비슷한 뜻이에요. 높아지게 하다. 횟수가 더 높아졌어요 라는 건 뭐예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횟수를 늘리다, 횟수를 추가하다, 횟수를 높이다, 횟수를 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네, 자 그럼 다음 단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목표를 정했으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이 달성하다랑 바꿔 쓸 수 없는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3, 2, 1. 답이 무엇입니까? 빨리 고르시네요. 집에 가라니까. 네, 맞아요. 미루다가 바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미루다가 뭐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다른 시간, 뒤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루다. 그래서 미루다는 쓸 수 없습니다. 나머지 목표를 달성해요, 목표를 성취해요, 목표를 이루다, 목표를 실천하다, 다 함께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네요. 그렇죠? 네. 중국 사람들에게 밀다, 그렇죠? 미루다. 다른 시간으로, 내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루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나는 매주 계획을 세운다. 네, 여기에 매주라는 단어 한자어죠. 이 매주랑 바꿔 쓸 수 없는 다른 의미의 표현 골라볼까요? 3, 2, 1. 자, 몇 번입니까? 골라보세요. 네, 1, 2, 3, 4.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표현이 매주라는 단어랑 바꿀 수 없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까? 네, 와, 정말 잘 아시네요. 한 주 걸러서. 거르다라는 게 뭐죠? 하지 않다라는 뜻이요.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첫째 주에 내가 그걸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안 해요. 그리고 셋째 주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 걸러서라는 뜻의 한자어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국 학생들 알려주세요. 한 주 거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주 걸러 한 주, 한 주 걸러 한 주. 이거를 두 글자로 쓴다면 어떤 한자어를 써야 될까요? 혹시 고급 학생들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어로 써요. 네, 한국어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어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네, 두 글자라고 했어요. 네, 네.
네, 우리 캐스터 씨 너무 잘했어요. 캐스터 씨 뭐뭐다입니다. 뭐뭐다. 뭐뭐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쪽쪽.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격주라고 하죠. 격주. 알겠죠? 네, 격주 기억해 두세요. 고급 단어입니다. 한 주 걸러 한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매주라는 단어랑은 다른 의미니까 주의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뒤에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표현 매주, 주마다,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라는 표현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주 한 주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뒤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네, 네, 바꿔 쓸 수 있는 거 유의어 하나입니다. 하나. 네, 면접날이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다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 뭐가 있습니까? 3, 2, 1 몇 번이에요? 네, 다가오다. 그쵸? 다가오다가 뭐예요? 나한테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다가온다 라고 말해요. 보통요, 가까워진다, 다가온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체, 물건이 나랑 가까워질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시간은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떠한 일, 사건, 시간이 나한테 점점 다가올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면접날이 아니면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다. 그럼 내가 주동적으로 가는 건 뭐예요? 다가가다. 그죠? 다가가다. 다가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선생님은 예전에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들었어요. 혹시 아세요?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 이 노래 알아요? 시크릿 가든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제가요. 백지영이 부른 노래. 네. 그 남자 맞죠? 예. 예. 아이고 죄송해요. 자, 노래 시간이 아닌데 노래 수업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부분,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단어 설명 안 했네요. 건너가다는 보통 길을 건너가다, 다리를 건너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육교를 건너가다. 네, 맞아요. 비밀의 화원. 시크릿 가든. 그죠? 네. 그 다음에 잡혀가다. 경찰이 나를 잡았어요. 내가 경찰한테 잡혀가고 있어요. 이거죠. 네. 자, 그리고 기어오다. 기다는 이런 동작이죠. 기다. 누가 기죠? 누가 기어요? 어떤 동물이 기죠? 거북이. 거북. 예, 거북이가 아주 엉금엉금 천천히 기어가죠. 토끼 친구 거북이. 네, 기어오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거를 기어오다라고 해요. 좀비는 요즘에 달려가요. 뛰어가. 그렇죠? 예전에 좀비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기어가고 했는데 요즘 좀비는 내 수업하는데 내가 수업하는데 방해하지 마. 좀비가 왜 나와? 자, 우리 공부합시다. 네. 죄송해요. 웃음이 터졌어. 멈출 수가 없어. 죄송해요. 약속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답이 무엇입니까? 바뀌다랑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를 골라보세요. 네, 전부 다 변이 뭐예요? 변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바로 변경되다. 알겠죠? 시간이 바뀌다, 장소가 바뀌다, 일정이 바뀌다 라고 했을 때는 변경되다 라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시간, 일시, 날짜,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럼 변경되다. 제도가 바뀌다, 이것도 변경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변질되다는 보통 뭐를 쓰죠? 음식이 변질됐어요. 그쵸?
알겠어요? 음식이 변질됐어요. 변질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아니면 따뜻하고 뜨거운 상온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음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상하다, 부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중국 사람들은 화이러 이렇게 써서 음식이 나빠졌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음식이 나쁠 수는 없어요. 나쁘다는 보통 성격을 말할 때 쓰는 거니까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변색되다. 변색되다는 당연히 색깔이 변하다. 예를 들어서 옷을 빠는데 뜨거운 물을 넣고 옷을 빨았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다 빠졌어. 그럼 뭐예요? 변색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옷이 변색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변별. 변별은 뭐냐면 구별되다랑 비슷한 말이에요. 고급 단어입니다.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별되다, 변별되다, 판별되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단어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여긴 뭐냐면요. 반대되는 반의어, 반의어 고르는 겁니다. 골라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이랑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네, 맞아요. 구별이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 단어가 구체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외워야 돼요? 선생님, 아까 같은 유의어, 그리고 지금의 반의어 왜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토픽 출제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지문에다가는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 라고 나오고 선택지에다가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반대되는 말이네, 그럼 고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 단어를 외울 때는 꼭 함께 쓰는 조합, 목표를 외웠으면 목표를 세우다, 그리고 계획을 정하다,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고, 그리고 반대되는 말까지 함께 외우실 수 있으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죄송해요. 물 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소리를 질러서, 원래 소리 지르면 목이 아픈데 죄송해요. 소리를 질러서 지금 목이 많이 아파요. 토픽 수업을 시작하면 제가 말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약을 먹어야 돼요. 이거 알아요? 용각산, 용의 뿔로 만든 약이에요.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까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합시다. 네,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토픽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읽기, 듣기, 쓰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읽기 문제를 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두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읽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뭐냐면 지문과 같은 내용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선택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왔다 갔다 확인해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머리도 많이 아프고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평소에 그 훈련을 많이 해두시고요.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도 훈련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적게 드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 생각 고르기, 화자의 목적 고르기, 아니면 의도 고르기,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 제가 준비한 괄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괄호 문제가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는 글의 전체 주제를 빨리 알아야 돼요. 글의 주제,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그거는 보통 3초, 4초면 끝나요. 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빨리 캐치해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괄호 문장의 앞과 뒤에 있는 그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에 뭐가 있는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주제가 뭐예요? 뭐에 대한 글이에요? 보통 첫 번째 문장의 주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새해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네. 여기 보시면 려면이라는 문법 표현이 있죠. 려면이 뭐예요? 의도를 가정한 거예요. 그쵸? 의도를 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려면 앞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은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려면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려면 뒤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새해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자, 뭐예요? 목표가 써있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목표다.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이 글의 주제라는 걸 우리가 간단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한 주 단위로, 그러니까 매주, 주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럼 뒤에는 목표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기까지. 끝. 알겠어요? 자, 목표를 이루려면,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보통 토픽의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앞에 문장이 하나 나오면 뒤에는 그 문장을 연결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찾으셨어요? 뭐뭐뭐뭐 하면 뭐뭐뭐뭐 으면 면은 뭐죠? 조건을 말하는 거죠. A 하면 B 할 수 있어요. A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B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면이라는 표현은 토픽 지문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생님 한 주 단위로 저 이런 말 잘 몰라요. 괜찮아요. 토픽 스타일이 뭐라고요? 앞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뒤에 쉬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뜻은 똑같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주 단위하고 뒤에 나오는 뭐요? 주마다랑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픽의 문장 스타일, 틀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앞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쉬운 초중급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앞에 쉬운 단어를 쓰면 뒤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겠죠. 하지만 토픽의 스타일은 보통 뭐다? 처음에, first, 초반에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게 토픽 출제자들의 변태적인 성향이에요. 아니, 뭐 이게 출제 선생님들 제 수업 듣는 거 아니겠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픽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어려운 단어 아니면 어려운 문법, 그리고 뒤에 보충하는 비슷한 의미의 쉬운 단어, 문법, 이렇게 나오는 게 토픽의 80~90%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특징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어려운 단어나 문법이 나와도 절대로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토픽의 스타일이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한 주 단위가 뭐라고요? 주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 면이 나왔죠. 그러면 면은 뭐다? 자, 면은 조건이에요. 면은 조건이에요. 그쵸? A라는 조건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 뒤에는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결과라는 거죠. 아세요? 아셨어요? 네. 주마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조건은 괄호 속의 결과를
불러올 거예요. 그럼 이 괄호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느 문장에 있을까요? 1번 건강한 식습관, 이 문장. 2번 이렇게 하면. 어디 있어요? 이 결과 괄호 속에 들어갈 답이 어디 있어요? 1번 건강한 식습관, 바로 다음 문장. 2번 아니면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결과에 해당하는 이 답이 어디 써 있어요? 이것도 토픽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28번, 심지어 30번대, 40번대 문제도 문장이 굉장히 많은 지문 속에서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이죠. 왜요? 문법이 똑같잖아요. 그쵸? 세우면, 이렇게 하면. 토픽 출제자 선생님들이 조건문의 문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스타일을 알고 푸시면은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당연히 더 여러 가지 방법은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열면 반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뭐다? 뭐뭐 한다. 이 답이 뭐다? 이렇게 하면 뭐뭐 한다. 자, 그럼 뒤에 답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답을 골라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한 해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도달하는 결과랑 상관 있는 동사. 그죠? 자, 어떤 동사? 작은 목표 달성. 그쵸?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작은 목표 달성. 그래서 달성하다랑 관련이 있는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어를 외우실 때 이런 관련된 단어를 함께 외웠지 않습니까? 그쵸? 네. 자,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쉽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매주 계획을 세우면 매주 세운 계획은 1년짜리 계획보다 달성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를 얼른 골라볼까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달성할 수 있어요.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매주 계획을 세우면 달성할 수 있어. 달성하다랑 비슷한 뜻의 단어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실천하다. 찾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몇 번을 골라요? 네, 4번을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한국 사람한테 보여줘도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 푸는 그런 스타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해석하게 돼요. 이 뜻을 분석하고 이 의미를 파악하고자 내가 머리를 사용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출제자들은 이런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이미 답을 정했어.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힌트들, 단서들, 실마리들을 이 지문 속에다가 숨겨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역지사지로 그 출제자들의, 그 선생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를 금방 파악하고 푸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절대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다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하고 곱씹고 파악하고 분석하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틀리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1대1 학생들 중에 뭐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 아니면 베이징 대학교, 칭화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훌륭한 인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자기의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접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 그러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여기 간접 화법이 나오죠.
새해 결심이 한 주 단위가 되면 라면 먹기, 채소 먹기처럼 뭐뭐뭐뭐라는 이런 표현은 뭐예요? 간접 화법, 무언가를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처럼은 뭐예요? 무언가를 비유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뭐뭐뭐뭐라는 다는 아니면 뭐뭐뭐뭐처럼 같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다? 무언가를 인용하는 거 아니면 무언가를 비유하는 거. 여러분 물어볼게요. 무언가를 인용하고 비유하는 표현은 보충 설명이죠. 보충 설명은 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읽기 지문이 너무너무 길어요. 40 몇 번 풀고 있어. 심지어 50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어. 10초 남았습니다. 10, 9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때요? 읽어요? 읽지 마요? 읽지 말고 넘어가세요.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세요. 그러시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제가 반수업에서 여러분 훈련하면서 다시 계속 여러분들을 세뇌시킬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네,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요? 아까 제가 관련된 단어들을 모두 꺼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죠? 다음 문제는 여러분 단어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한번 볼까요? 좀 더 크게 해놓을게요. 제가 얼굴로 가리지 않을 정도로만. 네. 자, 얘도 토픽 출제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 처음부터 따옴표가 나왔죠? 작은 따옴표. 네. 이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처음부터 해석하고 무슨 뜻일까? 나 외우지 못했다라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뒤에 분명히 얘랑 관련되어 있는 보충 설명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요즘 요새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을 위주로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는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나타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이루어지다는 꿈을 이루다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개시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는 뭐뭐뭐뭐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급 문제예요. 31번은 고급 문제죠. 그래서 비롯되다라는 고급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공개 강의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뭐뭐에서 비롯되다라는 건 뭐예요? 뭐뭐에서 시작되다, 기초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 쪼개기라는 현상은 이 과로라는 의도가 뭐다? 목적. 이런 목적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뭐냐면요. 한 단어 해석하는 거예요. 토픽 문제를 풀 때는 절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문장의 틀을 파악하고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동안 대기업들은 큰 몸집 탓에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급변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그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자, 이 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논리 구조가 뭐예요? 그런데죠. 그런데. 찾았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그런데 앞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그동안. 맨 앞에 있죠. 그동안. 자, 그동안,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 자, 이렇게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을 이미 찾은 거예요.
뒤로 더 읽지 않아도 돼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동안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존에는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동안은 어땠어요? 대기업들이 큰 몸집 탓에 너무 커서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찾았어요? 이전에는 기업들이 너무 커서 아주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여기 보시면 결제 절차라는 고급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중급 학생들 얘 몰라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 여기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너무 커서 무언가를 할 때, 뭐 결정하고 진행할 때 너무 복잡했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제가 말했죠. 토픽 출제자 선생님들은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어려운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단어들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토픽의 스타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는 쉬운 단어를 써요. 복잡해요. 이해했습니까? 예전에 회사는 너무 커서 너무 복잡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뭐다? 그러니까 최근 일부 대기업은 복잡하게 한다, 안 한다? 1번 복잡하게 한다, 2번 복잡하게 안 한다. 목적이 뭐야? 기업 쪼개기를 왜 해요? 기업을 왜 쪼개는 거예요? 1번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2번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그쵸?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단어는 뭐다? 복잡하다에 반대되는, 반대 의미의 반이어를 고르시면 뒤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의사소통 속도가 기업의, 여기 나오잖아요. 속도가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속도가 뭐다? 빨라야 되는 거죠. 복잡하면 빠르지 않잖아. 그쵸? 자, 그럼 빨리 골라볼게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 절약해야지. 자, 5, 4, 3, 2, 1. 뭐예요? 복잡하다랑 반대되는 말, 빠르다랑 비슷한 말 어디 있어요? 빠르게, 속도가 높아지게 하는 단어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래서 화가 나는 거야. 복잡하대 반대말이 어디냐고! 죄송해요. 어떻게. 복잡하대 반대말이 어딨어? 단순하다! 써있잖아, 여기.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왜 2번을 고르지? 시장의 흐름? 변화? 복잡, 단순, 끝! 오케이? 시작하! 내가 오늘 착한 사람이 좀 돼보려고 했는데, 생각 좀 하지 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주관성이 생기고, 그럼 시장의 흐름 변화는 이것도 요따어리야, 일리가 있는데 하고 얘를 고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지 마요. 약속 허가 빠. 우리 약속합시다. 8번 누르세요. 8번 눌러요. 네, 8번 눌러주세요. 대답하세요. 생각해봅시다. 아까처럼 2번 고른 학생이 내 토픽 반 학생들 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수업을 열고 싶겠어요, 안 열고 싶겠어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그래도 2번을 골라 막 계속 문제 막 수십 개, 수백 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수명이 단축되죠. 자, 오늘 네 여러분 수업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8월 15일 광복절 이날부터 네, 한국어 토픽 수업, 네, 중고급 과정, 네, 토픽 수업이 열립니다.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4일 동안은 저녁에 1시간씩 어휘 문법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여러분들 자습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2시간씩 총 4시간. 그쵸? 네, 이때는 읽기, 듣기 진행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어휘 문법 끝나고 나면요 뒤에 이어서 쓰기도 진행을 할 거예요.
쓰기는 3주 하고 여기 국경절, 중국 국경절 휴일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요. 알겠죠? 네.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해봐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국 학생이 아니신 분,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신 학생분이 제 수업을 듣는다면 여기 인스타 아이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야 밑에 슬래시 코리안 여기 추가하시면요. 예. 추가하시면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업 때마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화를 어떡하지? 하긴 정말로 여러분들이 파밍 등록을 해서 그때 제 다른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경험해 보는 게 낫잖아요. 이게 제 수업 스타일이에요. 학생들이 제대로 못하면 마냥 제가 친절하게만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준비 알았어요. 네네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아마 주말에 시간이 한 번 나면요. 공개 강의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알겠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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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